좀 전에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 의료 아이삭 사회보장 정보 산하에 그 의료 아이삭에 저희 병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밑에 다 센서 다 달아놓고 관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 저희 사무실에 그 24시간 저희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의료정보팀 안에 24시간 상주해 있지 않고 PC 에이스 하는 직원들은 뭐 상주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개발자 직원이라든가 보안 쪽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퇴근 이후에는 잘 모르죠. 근데 이 아이삭에서 관제를 24시간 받고 있어서 좀 안심이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몇 번 저희가 이렇게 관제센터에서 이제 데일리로 이슈가 있는 건 저희들 다 이렇게 정보를 보내주고 있어요. 보내주고서 관제를 다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도 다 받고 있고요. 이제 의료 아이삭이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일을 지금 관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자체적으로는 관제만 하고 있고 병원에 아직까지 이렇게 뭐 교육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정보보호 관리에 대해서 뭐 가이드 해준다거나 아직 그런 활동을 좀 잘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관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제목이 좀 뭐 K 하스피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건국대학교 병원이라고 건국대학교 병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우리 EMR 인증 이제 병원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24년부터는 이제 그 의료질평가의 본평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전까지는 이제 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이제 점수를 못 받겠죠. 점수를 못 받게 되면 의료질평가가 병원에서 신경 쓰는 이유가 다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지원금 못 받으면 뭐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본평가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인증을 다 받아놓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23년까지는 다 받아야 되고요. 지금 이제 많은 병원들이 인증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올 하반기에 그 인증을 받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그 기능성, 보안성, 그다음에 상호 운영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자체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7가지 정도가 인증 기준에 좀 미흡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고쳐야 될 건 없었고요. 그냥 단순 기능만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 다 이게 그 인증 기준을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는 뭐 이달 안까지 다 종료를 다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저희도 인증을 받을 생각입니다.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보안성의 S014가 014의 인증 기준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보안 인증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관심도 많고 또 고대에서 오픈을 했죠.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암에서 하고 근데 구로병원 또 이제 지금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서 클라우드로 올리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병원들에서 또 이지케어텍 솔루션이 클라우드 버전이 이 버전이 있고 또 몇 개의 클라우드 업체에서 이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가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또 이제 두 번째 이슈에도 한번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의료장비 데이터 보안 및 대안입니다. 최근에 의료장비들이 새롭게 들어오면 만들어낸 이미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안과 그 광학 사진 한번 찍으면 데이터가 한 1기가씩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예전에 그 각 검사실에서 백업을 어떻게 다 받았냐면 테이프에 받고 그다음에 CD에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특정 검사실에 캠넷 보면 뭐 그 테이프가 뭐 잔뜩 쌓여 있고 그다음에 CD로 그냥 쫙 꽂혀져 있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디스크가 저가용 디스크가 많아지다 보니 그게 전부 다 디스크로 교체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디스크로 현재는 많은 부분이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니까 예, 이거 이제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의료 장비 데이터 보안 및 대안에 대해서 제가 저희 병원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그 보안성이고요. 보안성에 S1부터 S14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14 항목입니다. 14 항목의 현재까지 인증 기준은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보안 인증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현재 인증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닌데 그러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조항이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외부 보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가 현재 그 인증 기준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라줘야 됩니다. 이게 현재까지 인증 기준이었고요. 인증 기준만 보면 되게 굉장히 단순한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그 IT 하는 사람들이 순서도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순서도 별로 안 그리는데 제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뭐 순서도 먼저 그렸습니다. 순서도 그리고 프로세스 정립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코딩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014 인증 항목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아라 하는 게 현재의 인증 기준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기준을 뭐 쭉 읽어보면 그렇게 못 다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인증 이 기준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수행하기 좀 어려운 거는 네트워크를 이중화해야 됩니다. 외부 보관이면 병원하고 외부 보관 장소하고 네트워크 이중화해서 하나가 라인이 하나 장애가 났을 때 다른 라인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터넷을 쓸 경우에는 뭐 2개 회선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케이블 연결해서 쓴다 그러면 전용 회선을 쓴다 그러면 뭐 한 개 단일 통신사를 쓰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우드를 쓸 때의 기준을 보게 되면 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은 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어떤만 인증을 해주냐면 국가 공공 클라우드 사용 의료기관만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공 의료기관 내지는 국가 의료기관만 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인증을 안 해줍니다. 여기 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공 클라우드가 아니잖아요. 사설 클라우드죠. 사설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이 CSAP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사설 클라우드는 사용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국외 클라우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인터넷진흥원의 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정보원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그러면 사설 클라우드 사용하는
사립 의료기관도 이걸 인정을 해줘라 하고 의뢰를 했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뭐 자기는 인증 기준 현재 인증 기준은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인증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설 클라우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국외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 국외 클라우드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의 제기를 좀 많이 했죠. 예, 그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병원에서 국내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 S014가 이제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보관의 개념이 뭐냐 하는 거죠. 어떤 경우가 외부 보관이고 어떤 게 내부 보관이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IDC 센터를 만들어 놓고 산하 의료기관을 거기 전부 IT 뭐 기계와 뭐 다 프로그램과 다 한 군데 다 있잖아요. 직접 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내부 보관으로 봐야 되냐 외부 보관으로 봐야 되냐 하는 이슈가 생기죠.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내부 보관이라고 규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 규정하는 근거는 의료법 안에 있습니다. 의료법 안에 의료법 안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 부대 사업 할 수 있잖아요. 그 의료법에서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대 사업 할 수 있는 공간도 인정을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은 IT 센터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내부 보관으로 본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부 보관일 경우에는 이게 외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자 의무기록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이 기준을 안 따라도 되고요. 외부 보관인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외부 보관은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의에 의하면 그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상용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야지만 클라우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이 자기네 산하 클라우드를 다 모아서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그거는 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 기업이 아니고 다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 기준으로 보면 현재의 이 S014는 사설 클라우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국외 서비스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S014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게 올 5월에 보건의료정보원 산하에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증위원회가 있는데 그 인증위원회에서 인증기준 변경한 거를 승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에 관련된 그 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 가 보시면 여기서 인증기준 변경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든 거는 그 인증위원회 자료를 근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인증을 다 승인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복지부 승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것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외부 보관인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시를 따르라 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23조의 2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등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등등등 해서 이 기준을 고시를 따라야 됩니다. 외부 보관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관인 경우에는 이거는 국내법을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에 어떤 게 있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 제3조 관리적 보호 조치, 물리적 보호 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라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든 국외 클라우드든 이렇게 관리적 보호 조치, 물리적 보호 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준수하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안 인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런데 공공의료기관과 국가의료기관인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으라 하는 게 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그냥 이 CSAP를 받으면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보안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자료에 만들 때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상용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용인 경우에만 클라우드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용 클라우드인 경우에만 이 해당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전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아라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고요. 그게 아니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을 준수를 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라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S014 심사에서 제외되는 그거는 내부 기관인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국내 시설인 경우에는 다 제외가 되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 전산실 있는 것들은 S014 항목 자체에서 인증 심사에 제외입니다. 그래서 인증 신청서 작성하실 때 그 제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의료기관 이제 내부 보관한 내부 시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의료기관 내 전산 시설 운영하는 경우, 그다음에 의료원 산하 의료기관 서비스 하는 경우, 그다음에 국가 공공기관 산하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 국가나 공공의료기관 산하 공공의료기관 서비스인데 이것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내부로 보는 겁니다. 내부로 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 공공의료기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그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내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정의에는 상용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증 기준을 그러면 인증 항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ISMS를 받든 뭐 ISO를 받든 다 인증 기준이 있어서 그 인증 기준에 준하게끔 이제 심사도 하고 심사를 받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시라든가 국내법에 나와 있는 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 항목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안 인증을 받으면 그거를 보안 인증 받은 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보안 인증을 받았을 때 이런 외부 보관인 경우, 클라우드 보관인 경우에 어떤 항목만 준비를 하면 되냐 하는 걸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S014 제1호죠. 제1호는 외부 보관입니다. 단순 외부 보관인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 내부는 아니고 그 외부에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보안 인증은 ISMS P 또는 ISMS입니다. 요 보안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S014 일부 항목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그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ISMS-P와 고시가 있을 때 ISMS-P나 ISMS를 인증을 받는 그 인증 항목은 전부 다 면제라는 거고요. 그러면 ISMS와 고시와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중첩되는 부분. 이거 전부 다 그냥 특별하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를 받지 않고 고시 ISMS 인증 항목에는 없고 고시에만 있는 것들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물리적 위치가 뭐 국내에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인증 제품을 써라. 그다음에 논리적 망분리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ISMS P나 ISMS만 있으면 사실은 그냥 대부분
인증받는 데 별 문제가 없고요. 그 ISMS가 우리나라 상급 종합병원만 의무적으로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들은 ISMS를 아마 이 병원에서 인증을 안 받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인증 받은 거와 받지 않은 보안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받았을 때 인증을 준비한다는 거는 우리가 병원에서 IT 운영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것들이 인증함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 서버들에 우리가 패치하잖아요. 패치를 다 합니다. 보안 패치도 하고 여러 가지 패치를 하는데 이 ISMS를 할 때 어떤 활동을 계속하냐면 취약점 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서버면 서버, 그 서버의 어떤 OS, 그 OS에 관련된 취약점 점검을 쫙 돌리는데 그 취약점 점검에서 취약으로 나온 부분들을 계속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정보보호 자산을 잘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매뉴얼인데 뭐 그런 거를 평상시에 뭐 귀찮아서 잘 안 하죠. 누군가 시험 보지 않으면 우리 준비 안 하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매일 1년에 한 번씩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취약점 점검을 전부 다 분석해 놓고 거기서 위협으로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을 다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ISMS를 병원에서 받지 않는 병원이다 하더라도 ISMS에 나오는 항목을 보시고 우리가 IT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거를 좀 스스로 좀 공부하시고 운영할 때 이제 반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ISMS를 우리가 여러 번 받아보니까 가장 크리티컬 문제는 뭐냐면 서비스 아웃되는 것들입니다. 예.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5년 만에 막 서비스 아웃 시켜버리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5년 만에 오라클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요? 그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잘 못한다죠. 한 번 쓰면 거의 뭐 한 10년 씁니다. 그런데 ISMS를 받으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OS들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서비스 아웃되는 버전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버전업을 해주는 게 이제 거의 일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버전업을 한다는 얘기는 IT를 잘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안 활동도 좀 보안 수준이 그 병원의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ISMS를 상급 종합병원만 지금 받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거는 그렇지 않은 병원은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건 아닌데 거기 나오는 항목들은 한 번 더 보시고 우리가 병원에서 정보보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IT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같이 팀원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그런 활동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안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S014에 나오는 고시의 항목대로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또 이것도 준비하려면 좀 까다롭고요. 그 항목을 내고 이제 자기가 취약점 점검하듯이 매년 준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클라우드 기반의 외부 보관인 경우에 이때는 이제 그 S014 제 2호죠. 2호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근데 이 경우가 이제 좀 복잡한데 이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는 여러 가지 보안 인증이 있습니다. ISMS-P 그다음에 ISMS죠. ISMS-P는 이제 PIMS와 ISMS가 결합됐습니다. 근데 ISO 27017은 뭐냐면 이거는 클라우드 ISMS에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27018은 클라우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거예요. 클라우드 PIMS고요. 그 다음에 27017은 클라우드 ISMS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증이 있는 경우에 이 인증을 전부 가지고 있다 그러면 S014 2호는 그냥 면제입니다. 준비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일부 갖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항목만 면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부 이런 인증이 없다 그러면 이 고시를 따라줘야 됩니다. 어떤 고시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 그래서 관리적 보호 조치, 물리적 보호 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입니다. 조치 하나마다 인증해야 될 그 항목이 뭐 한 50개씩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150개의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보안 인증을 받는 게 맞고요. 근데 다행히 클라우드는 병원에서 이 인증을 받는 게 아닙니다. 뒤에 설명 좀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인증 심사할 때 이제
그러니까 보안 인증과 고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취약점 점검이라는 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클라우드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해야 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한 거 준비 서류를 다 받아서 인증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인증과 고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 취약점 점검이란 건 뭐냐면 자체 점검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취약점 점검을 하고 모의 침투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게 다 끝나면 취약점 개선해야 되고 보안 조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약점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출하는 것들은 이거는 인증기관, 인증을 받는 기관, 병원에서 준비를 좀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그 취약점 점검을 왜 해야 되는지는 이거는 고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점검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보게 되면 이 안에 취약점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에 있고요. 두 번째, 모의 침투 테스트를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특별히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한데 이게 왜 들어갔냐고 좀 확인을 해보니까 보건의료정보원에서 공공의료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보안 인증의 인증 항목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모의 침투에 관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 침투 테스트를 하라고 정보원에 이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은 EMR 외부 보관 사업자인데 이거는 EMR 클라우드 업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는 이제 보안 인증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ISO 그다음에 ISMS고요. EMR 점검은 S0142 1호 고시고요. 클라우드 점검표는 2호 고시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인프라 취약점 점검 및 모의 침투 수행 확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취약점 점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약점 점검하고 모의 침투 하라는 거를 인프라 클라우드 아이삭을 받아라 하는 거고요. 받아라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당연하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EMR 사용하는 병원은 뭘 해야 되냐면 요번에는 사스입니다. 사스에 관련된 취약점 점검 및 모의 침투 수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EMR 쓰니까 EMR 소프트웨어, EMR에 대한 프로그램을 취약점 점검과 모의 침투 수행 확인서를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순수하게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외부 보관 사업자에서 만드는 자료만 그대로 가져와서 제출해 주면 되고, 여기 하나가 있는데 EMR 외부 보관 사업자 제출 자료 적합성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적합성 확인서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보안 인증서가 있느냐, EMR 점검표가 있느냐, 뭐 클라우드 점검표가 있느냐, 인프라 취약점 했느냐, 모의 증거 했느냐, 이런 거를 병원에서 확인해라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확인서 확인하고 도장 찍어서 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증기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서류를 다 해서 인증기관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병원은 외부 보관 사업자에게 만들어야 될 이것들을 다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사스에 관련된 거는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용하는 병원들이 그냥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조금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증기준 인증기준을 해서 심사 면제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파란 글씨 그 보안 인증이 있으면 S0142 1호 또는 2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다 나왔던 것들이라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한 클라우드 업체들 좀 조사를 해봤는데 9개 업체, 이렇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IBM은 ISO 27017, 018이 전부 다 있었다. ISMS도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네이버, KT, H&N은 전부 다 세계 인증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서비스 업체에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면 특별하게 많은 부분이 인증이나 면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게 좀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 두 번째 이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병원의 보안 이슈는 랜섬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의료기관이 랜섬웨어 공격받았다. 그다음에 사회정정보원에서 랜섬웨어 많이 공격됐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해달라 하는 공문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랜섬웨어의 피해 영역을 보면 사실 세 가지죠. 하나는 PC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 장비가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 의료 장비 영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병원에서 뭐 스캔 이미지 많이 쓰고 전자동의서, 뭐 진료기록 이미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세 번째에 왜 넣냐면 저희 병원은 이게 지금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에 백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랜섬웨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뭐 진료기록 우리 병원에서 이제 스캔 많이 하잖아요. 전문제 스캔하는 거 전부 모아서 이렇게 두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안전한 백업을 지금 이제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병원에서 이 세 가지 영역일 것 같습니다. PC 영역은 이제 IT 부서나 정보보안 부서에서 이 PC 영역까지는 뭐 보호를 못 해주죠. 그냥 인프라 쪽에서만 랜섬웨어 보호해주고 교육해주는 게 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뭐 잘못 메일 받은 거 클릭하면 랜섬웨어 감염되죠. 근데 PC 영역에서 감염이 되면 사실은 저희가 아까 좀 전에 그 설명드렸던 이제 신고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PC 영역에서 랜섬웨어 감염되면 이거 신고해야 되나요? 사실 안 하죠.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감염되거나 외부 침투가 있을 때 신고를 하냐면 그냥 우리 내부 IT 시설에 우리가 가진 뭐 네트워크로 뭐 침해가 있었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의료 전자 업무 기록의 시스템에서 침해가 있어서 이 정도 이렇게 침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신고를 하겠죠. 그다음에 제일 병원에서 제일 겁나는 건 뭐냐면 병원에 있는 환자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제일 겁나죠. 이게 제일 겁납니다. 그러면 병원 이미지도 추락되고 또 뭐 손해배상도 뭐 거의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해야 되니까 제일 겁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인프라 쪽 보안은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반면에 이 개인정보 파일이 이렇게 대단히 뭐 만 건, 몇만 건 이게 나가는 게 사실 순식간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막느냐가 앞으로는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나가면 아마 이제 신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기관 특성이 신고 잘 안 하죠. 신고해서 좋을 게 뭐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죠. 제가 저희 병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 하나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OCT라는 안과 장비인데 이게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장비가 그래서 구성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에서 이미지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의사 판독기 의사들이 여기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깔아놓고 여기에 있는 그 검사 장비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냐고 보면 이게 의료 장비입니다. 의료 장비는 이 데이터 영역이죠. 데이터 영역으로 디스크가 되겠고요. 그다음 OS 영역이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안과 OCT 장비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 영역 이 검사 전용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검사 영역은 실질적으로 뭐 카메라, 뭐 센서,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렇게 의료 장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의료 장비에서 만들어낸 이 첫 번째 이미지는 자기 로컬 디스크 안에 쌓입니다. 로컬 디스크. 초기에는 로컬 디스크에다 쌓였다가 CD로 빼내고 뭐 테이프로 빼내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CD 굳는 장비 다 없어졌죠. CD 다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로컬 디스크에다가 다 쌌습니다. 근데 이게 다 차면
그다음에 2차로 나스 하나 붙여놓습니다. 이게 한 메타를 안 되는 나스를 하나 이렇게 붙여놓죠. 그래서 의료진들은 1차에 데이터가 있으면 1차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1차에 데이터가 없으면 2차가 와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디스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로컬에 데이터가 쌓일 때 이게 저장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디스크 가용 용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여기 10테라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10테라가 그냥 단기 저장 장치로 그냥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뭐 외장형 하드 디스크를 한다거나 뭐 나스를 하나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관할 수 있는 게 이 디스크 용량 동안만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장비들이 막 1기가씩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2, 3년 안에 뭐 10테라, 20테라가 그냥 쌓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스가 다 풀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안과에서 최근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는데 100테라를 사달라는 겁니다. 이게 5년 동안 보는데 100테라를 사달라고 그래요. 100테라면 이게 작은 용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병원정보 시스템의 텍스트 데이터는 끼켜야 10년 동안 한 20년 모아봤자 20테라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장비들은 뭐 한 5년 쓰는데 100테라 달라는 거죠. 근데 100테라를 그 안과의 기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외장형 하드디스크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100테라 해서 5년에서 이상 뭐 돼버리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그냥 빼서 어디 가져갈 수도 있고 분실에 좀 위험하고요. 또 하나는 얘가 랜섬웨어 감염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이 아직 망분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 의료 장비에서 그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면 이게 나스까지 다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장비에서 발생했던 한 10년치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돈 주고 이거 복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랜섬웨어 감염이 되고 이게 다 찼을 때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게 관리 사각지대예요. 이거 의공팀에서 관리를 할까요? 아니면 각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100테라 정도 되면 IT 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 데이터 갖다 놓고 관리해주고 디스크 나가면 바꿔주고 백업 받아주고, 결국은 데이터 볼륨이 늘어나고 장비가 커지면 IT 부서에서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이제 오픈한 지가 뭐 한 17년, 18년 막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공간이 없어요. 네. 지금 기획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면 인력 얘기하지 마라, 공간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획팀장 좀 만나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인력 얘기하지 마라, 공간 얘기하지 말합니다. 이게 저희 병원만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다음에 저희 의료정보팀 안에도 이제 뭐 거의 풀입니다. 풀. 서버 뭐 계속 들어오고 디스크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하고요. 이제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부에 이 나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정보보안 정책의 위배입니다. 위배. 이거는 가지지 않는 게 좋고 이 내부 보안은. 그래서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료정보팀 안에다가 디스크 뭐 대용량의 디스크와 안전한 디스크를 갖다 놓고 데이터를 병원에서 발생하는 전부 팍스가 아닌 기능성 장비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관리를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IT 부서에서 그런 공간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클라우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로컬에 두고 로컬이 다 찼을 때 되면 이거 그냥 클라우드로 올리는 게 두 번째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클라우드로 올리는 방안으로 의료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런 나스를 없애고 전부 클라우드 올리는 방안으로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를 잘 만들어서 다음에 내년에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개 정도 장비가 이렇게 좀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올려서 좀 이렇게 잘 백업해서 올리는 거로 저희가 사례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만들면 내년에 다시 한번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좀 초과했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